그날 나는 조카의 목을 조르는 대신 그의 미래를 잘라버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법에 그물을 쳐서.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빛이 꺼지는 걸 보며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영원한 상처를 남긴다. 그 조롱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듯이 나의 한수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터였다. 가족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딴 헛소리는 이제 끝이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나는 자유로웠으니까. 하지만 그 자유는 피로 물든 것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무자비했다. 한강변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나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증기처럼 피어오르는 열기가 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마음속 한기는 녹지 않았다. 내 이름은 강민준, 올해로 48,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으로 가족의 유산을 지키며 살아온 남자. 적어도 그전까지는 그랬다. 내 삶은 오빠의 유일한 아들, 재현에게 바쳐져 있었다. 오빠는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 재현은 겨우 10살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키웠다. 학비를 대주고 첫 직장을 구해주고 심지어 내 회사에 들어오게 해서 후계자로 키웠다. 재현은 항상 밝고 영리했다. 삼촌, 당신 없인 저 못 살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었다. 아니, 용서라기보단 그냥 사랑이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었으니까. 회사 이름은 강원전자. 오빠와 내가 함께 세운 작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최근 몇 년간 재현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하며 매출이 2배로 뛰었다. 젊은 감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도입하고 해외 수출을 추진한 덕분이었다. 직원들은 재현을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나조차도 그 아이를 보며 내 인생의 연장선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모든 게 착각이었다. 그날 아침, 재현이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삼촌,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다. 나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앉아 재현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밀었다. 이거 봐요. 회사 장부요. 서류를 펼치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매출 누락, 허위 계약,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뇌물 기록. 모두가 재현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아니, 내 서명으로 위조된 것이었다. 이게 무슨.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재현의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졌다. 삼촌, 당신이 나한테 모든 걸 가르쳤잖아요. 사업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약육강식.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오빠의 얼굴이 스쳤다. 재현의 아버지, 내 오빠. 그는 항상 말했다. 민준아, 가족은 지켜야 해. 피를 이은 자식을 하지만 지금 그 피를 이은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왜? 돈, 권력.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터였다. 재현은 계속 말했다. 삼촌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이 회사, 당신 손에선 그냥 무너질 거예요. 제가 이어받아서 키워야 해요. 당신 없이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직은 참았다. 재현아, 이건. 가족이잖아. 재현은 코웃음을 쳤다. 가족. 삼촌, 당신은 그냥 외로운 늙은이에요. 오빠가 죽고 나서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용.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친 내가? 그날 오후, 경찰이 회사로 들이닥쳤다. 재현이 제보한 것이었다. 뇌물, 횡령, 세금 탈루. 모든 혐의가 나에게 쏟아졌다.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다. 재현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제 삼촌이 회사를 망쳤어요. 제가 회사를 구할 겁니다. TV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승리자의 미소로 빛났다. 나는 수갑찬 채 경찰차에 실렸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이 내 삶을 비웃는 듯 했다. 감옥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첫째 날 밤 나는 울었다. 오빠의 사진을 쥐고 형, 미안해. 내 아들을. 내가 망쳤어. 하지만 곧 그 눈물이 분노로 변했다. 재현, 그 새끼. 왜 그랬을까? 단순한 야망. 아니, 더 깊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재현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원망했다. 오빠의 죽음이 내 탓이라고 믿었다. 사고 당시 내가 운전대를 잡았던 차, 그날 나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오빠는 나를 보호하려다 죽었다. 재현은 그걸 알았고 증오를 키웠다. 감옥에서 보낸 3달 동안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하지만 피로 물든 게 아니라 법과 진실로. 재현은 회사를 인수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내 비밀 무기를 모르고 있었다. 오빠와 함께 만든 블랙박스 모든 거래의 백업 데이터. 그것이 재현의 위조를 증명할 열쇠였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재현의 마음을 파괴하는 거였다. 그 조롱의 말처럼 그를 사라진 자로 만드는 거. 퇴소한 날 나는 변한 남자가 되었다. 더 날카롭고 더 차갑게.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나는 맹세했다. 재현아, 내가 나를 버린 대가 내가 치르게 할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도 이를 터였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다. 복수는 그런 법이니까. 퇴소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오빠의 묘를 찾는 것이었다. 한강 근처의 조용한 묘지, 겨울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릎 꿇고 앉아 오빠의 사진이 새겨진 비석을 만졌다. 형, 이제 시작이야. 내 아들을. 바로잡아줄게.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약함이 아니었다. 결의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바뀌어 있었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가구는 팔려나갔다. 재현이 관리인에게 압력을 넣어 쫓아낸 모양이었다. 나는 임시로 모텔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재현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소셜미디어, 뉴스, 지인들로부터. 재현은 이제 강원전자의 CEO였다. 젊은 야심가로 포장되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그 아래엔 썩은 뿌리가 있었다. 그가 위조한 서류, 내 이름으로 한 뇌물, 그것들은 그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 될 터였다. 첫 번째 수는 변호사 김태호를 만나는 거였다. 그는 내 옛 동창으로 법조계의 고수. 민준 씨, 이건 위험해요. 재현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증거가 없으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증거 있어요. 블랙박스, 그 데이터는 오빠와 내가 만든 클라우드 서버에 숨겨져 있었다. 재현은 모를 터 해킹으로 접근할 수 없게 암호화된 거니까? 태호는 눈을 빛냈다. 좋아요. 소송 제기합시다. 하지만 복수라면 조심하세요. 법 안에서. 소송은 시작되었다. 뉴스에 전 CEO 강민준, 횡령 혐의 무죄 주장이라는 헤드라인이 떴다. 재현은 당황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삼촌의 억지예요. 회사는 제 손에 안정됐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 주름이 새로 생겼다. 나는 그걸 봤다. TV를 통해. 그 미소 뒤에 숨긴 불안. 동시에 나는 재현의 주변을 파고들었다. 그의 여자친구, 지인들. 재현은 이제 상류층 파티를 즐겼다. 강남의 클럽, 명품 가게. 나는 그곳에 스며들었다. 가짜 신분으로
바텐더로. 그곳에서 재현의 비밀을 들었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펀드를 만들었다. 불법 투자. 재현 씨, 그 펀드. 위험하지 않아요. 그의 친구가 속삭이는 소리. 나는 그 말을 녹음했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수 없었다. 재현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모텔 문이 두드려졌다. 문을 열자 재현의 부하가 서 있었다. 박 사장님이 전해드리래요. 사라져라 위협의 메시지. 나는 웃었다. 전해. 이제 시작이야. 그날부터 나는 더 깊이 숨었다. 지하철, 카페, 익명의 전화. 심리적으로 재현을 흔들기 시작했다. 익명 이메일로 내가 숨긴 그날의 진실, 오빠의 죽음. 재현은 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SNS에 변화가 생겼다. 불면증 약 광고를 올렸다. 좋았어. 내가 먼저 무너지게 할게. 그러나 나도 고통받았다. 밤마다 오빠의 꿈을 꿨다. 사고의 순간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의 내 탓이었다.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고 오빠가 막아섰다. 재현의 증오는 정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너도 괴물이야. 하지만 그 괴물로 승리할 거야. 소송 첫 공판 날 재현과 마주쳤다. 법정 복도에서 그의 눈이 흔들렸다. 삼촌. 왜 이렇게까지? 나는 속삭였다. 내가 시작했어. 재현아, 그날 블랙박스의 일부 증거가 공개되었다. 재현의 위조 서명. 배심원들은 웅성거렸다. 재현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공판이 계속되면서 재현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가문 내 분쟁으로 포장되었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궁금해했다. 나는 인터뷰를 피했지만 태호가 대신 나섰다. 피고는 무죄입니다. 진짜 범인은 재현의 변호사는 반격했다. 강민준 씨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족사, 그는 불안정합니다. 그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재현이 증언대에 섰다. 삼촌은 오빠를 죽였어요. 그 죄책감에 회사를 망쳤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연기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현아, 그날.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한 짓은 달라. 판사는 제지했지만 그 순간 재현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퇴근길, 재현의 차가 추적당했다. 아니, 내가 보낸 익명 펠레터. 내가 잊으려 한 그날, 사진이 있어. 사고 현장의 사진, 오빠의 피 묻은 셔츠. 나는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 재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클럽에서 술을 퍼마셨다. 그의 여자친구, 수연이 나에게 연락 왔다. 재현 오빠 이상해요. 당신 때문인가요? 수연은 재현의 약점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로 재현의 야망에 휘말린 피해자.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수연 씨, 재현이 당신을 이용해요. 그 펀드 돈, 당신 이름으로.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날 밤, 재현과 수연의 싸움 소리가 들렸다. 내가 설치한 버그로 복수의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재현을 파괴하면 나도 빈 껍데기가 될 텐데. 오빠의 묘에서 다시 기도했다. 형, 이게 맞아. 내 아들을. 바람이 대답 대신 불었다. 그리고 그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다. 재현이 내 모텔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삼촌, 그만해.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는 무릎 꿇었다. 아니, 연기였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소리쳤다.
당신 같은 늙은이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오빠도 당신 미워했어. 그 말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 조롱, 그 비웃음. 재현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당신은 가족이 아니야. 그냥 짐이야. 나는 그를 밀치고 문을 쾅 닫았다. 방 안에서 무너졌다. 울음이 터졌다. 왜 나한테? 그 순간 모든 게 변했다. 더 이상 법의 복수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깊은 상처를 갚아야 했다. 재현, 내가 그렇게 말했어? 좋아. 그럼 내가 너를 사라지게 해줄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다음 날 나는 더 깊은 계획을 세웠다. 재현의 펀드를 무너뜨리기. 투자자들에게 익명으로 증거를 보냈다. 불법 자금 세탁. 곧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재현은 당황에 미쳐 날뛰었다. 수연이 떠났다. 오빠, 나 무서워. 그녀의 메시지. 하지만 재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다시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가짜 화해 제안. 삼촌, 만나서 얘기해요. 나는 갔다. 공원에서. 재현아, 이제 끝내자. 그는 웃었다. 삼촌, 당신이 이기면 내가 죽을게.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미친놈. 재현의 화해 제안은 함정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나는 그의 부하들이 다가오는 걸 봤다. 박 사장님이 부르셨어. 그들은 나를 끌고 갔다. 창고로.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 여기서 끝내자고. 그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럼 내 인생 끝. 나는 웃었다. 재현아, 내가 날 죽여도 복수는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내 주머니에 녹음기, 태호에게 보낸 최종 증거. 재현은 칼을 휘둘렀지만 나는 피했다. 오빠가 봤으면 내가 실망했을 거야. 그 말에 재현이 멈칫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날 밤 경찰이 재현을 체포했다. 펀드 사기, 자금 세탁. 뉴스는 젊은 CEO의 몰락으로 보도했다. 재현은 감옥에 갔다. 나처럼. 하지만 그의 감옥은 더 깊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다.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의 말이 부메랑이 된 거였다. 나는 회사를 되찾았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직원들은 나를 불신했다. 사장님, 재현 씨가. 나는 그들을 설득했다. 미안해.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의 대가. 재현의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는 내 조카예요. 하지만 배신은 용서 못해. 재현은 나를 노려봤다. 삼촌, 당신도 범죄자야. 오빠 죽음의 진실의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사고의 세부, 내 음주.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재현에게는 실형. 퇴소한 재현은 거지처럼 변했다. 강남거리를 배회하며 나에게 연락 왔다. 삼촌, 도와줘. 나는 만났다. 다리 아래? 재현아, 이제 내 차례야. 사라져. 그는 울었다. 미안해. 오빠 죽음, 당신 탓이었어. 진심. 모르겠지만 늦었다. 나는 그를 버렸다. 하지만 그 밤, 악몽이 왔다. 재현이 칼로 나를 찌르는 꿈. 나는 깨어나 울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영원한 상처. 재현의 몰락 후 내 삶은 평온해 보였다. 회사는 회복 중이었고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왔다.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다.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민준 씨, 재현 오빠. 자살 시도했어요. 그 소식에 내 심장이 아팠다.
내가 만든 괴물이 재현을 파괴한 거였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재현은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삼촌. 왜 왔어? 나는 앉았다. 내 가족이었으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다. 재현의 어린 시절, 오빠의 죽음에 대한 증오. 당신이 오빠를 죽였어. 그래서 복수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탓이야. 하지만 내가 한 짓도. 그 대화는 시작이었다. 재현은 회사를 도와주기로 했다. 감옥에서 배운 교훈.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원망했다. 어느 날 그는 도망쳤다. 회사 돈을 훔쳐. 또다시 배신. 삼촌, 이게 마지막이야. 그의 메모. 분노가 폭발했다. 이번엔 피가 날 터였다. 나는 그를 쫓았다. 부산으로. 항구 창고에서 찾았다. 재현아, 끝내자. 그는 총을 들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빗나갔다. 나는 그를 제압했다. 경찰 불러. 하지만 그 순간 재현의 눈물이 흘렀다. 삼촌. 사랑했어. 어렸을 때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우리는 포옹했다. 피투성이로. 복수는 끝났나? 아니, 시작이었다. 최종 대면은 한강 다리 위였다. 재현과 나, 바람이 휘몰아쳤다. 삼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재현의 목소리는 지쳤다. 나는 대답했다.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잊지도 않을게. 그는 웃었다. 슬픈 미소. 그 조롱, 미안해. 사라져도. 신경 썼어. 재현은 스스로를 던졌다. 아니, 내가 막았다. 하지만 늦었다. 그의 몸이 물속으로. 나는 비명을 질렀다. 재현아, 경찰이 왔고 모든 게 끝났다. 자살. 아니, 우발적. 하지만 내 탓이었다. 복수의 최종 대가. 나는 회사를 팔았다. 서울을 떠났다. 작은 시골 마을로. 오빠의 묘를 매일 방문하며 속죄했다. 형, 미안해. 내 아들을. 이로써 삶은 계속됐지만 빈 껍데기. 복수는 승리지만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때론 재현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라져도 아무도 하지만 이제 나는 신경 쓴다. 나 자신을. 그리고 그 기억을.